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.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. 시간이 3시가 다 되어 가는군요. 오늘 출강이 있어서 다녀오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. 미리 보는 승부주도 오늘 올리지는 못했는데요.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오늘 우리 트레이딩 팀들이 하는 매매를 복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 될 수 있으면 아주 제가 몸이 안 좋다든지 아주 지극히 바쁜 일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하는 영상 항상 올리려고 합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복귀한 거와 또 제가 복귀한 거 이런 것도 보면서 차이점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모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공부한 데는 복귀를 자주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. 자, 월요일날 했던 매매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종목들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져온 종목들부터 한번 복귀를 해볼 텐데요. 오늘 매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. 아쉬워서 전체적으로 오전자 시초장의 매매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그 이면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온 종목이 좀 많았고 대부분 다 또 급등주 형태의 다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 전체적으로 흔들리면 전체적인 흐름을 짜임새 있게 끌고 가지 못한 좀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종목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유하고 왔던 종목 중에서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지지 않습니까? 정지라서 오늘 화요일이죠. 날이 넘어왔으니까 거래가 재개될 테니까 이놈은 월요일날 거래가 안 됐죠. 그래서 화요일날 흐름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다음은 상지건설입니다. 우리가 가져온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잘 보유하고 넘은 종목이었죠. 상지도 조금 오늘 아쉬웠습니다. 상지도 조금 아쉬웠는데 이 종목은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라 데이 매매로보다는 상매매 근접을 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설거지가 좀 아쉬웠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. 그래서 상지건설은 오늘 일단 목표로 했던 120% 수익은 일단은 달성은 되었죠. 아침에 시가가 12%대 출발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승을 해서 상가를 2번이나 쳐줬는데도 안착은 되지는 못했죠. 그러면 이제 바로 매도각인데 그래도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뭐 한 3거래일 만에 그 정도 수익이면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. 나쁘진 않았다고 보고 다른 건설주 애들이 따라와 주지를 못했잖아요. 원래 자측용 500호가 하나씩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버티기에는 좀 힘들었단 말이죠.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.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오늘 우리가 상지건설 데이로 꾸준하게 진행을 우리가 추적을 했는데 오늘 세 분의 타점이 이제 다 주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타점이 보다 우리는 약간 한 2% 정도 좀 낮은 곳에서 타점을 좀 기다려 보았는데 세 번 다 그런 기회를 주지는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죠. 그래서 오늘 설거지 쪽에서는 좀 아쉬웠다. 그래서 조금 한 2% 정도 더 올려 잡았다면 좋았을 거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. 하지만 또 그러려니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상지건설은 오늘 데이 수익은 챙기지는 못했고 상수익만 120% 정도로 수익으로 마무리된 것은 같아요. 그 중에서 100%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가에 챙겨가지고 90% 이상 챙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차이점은 있겠죠. 자기 배포만큼 먹는 겁니다. 상매매 수익은. 일단 상지건설은 아주 천의 고속처럼 크게 가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좋은 수익을 준 상종목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임더 바이오였습니다. 이 종목도 좀 오늘 아쉬웠죠. 우리가 이거 왜 상매매라기보다도 이거는 아침에 시가 매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상장일날 보유를 해서 가져왔는데
음 상가까지 잘 수익을 줘서 우리가 30% 수익을 안고 넘어왔잖아요. 근데 오늘 시가 마이너스 5% 출발했잖아요. 참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. 에임더바이오는 참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.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를 좀 띄워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첫날에 300%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으로 출발한 것이 큰 단점이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에임더바이오는 일단 우리가 30% 수익을 안고 있었으니까 뭐 적어도 가져오신 분들은 한 25%나 뭐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. 일단 상매매식으로 가져온 종목이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를 주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음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매매입니다. 그래서 에임더는 그래도 다시 우리가 5만원과 51,000원 두 가지 트랙을 잡고 움직였는데 5만원까지는 주진 않았죠. 그래서 51,000원 정도의 타점은 잡고 진행이 되었는데 프로 이상 한 12% 나왔습니까? 그 정도까지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오늘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은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. 에임더바이오는 기대감에 비해서는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. 그래도 뭐 큰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된 종목이라 그것으로 만족을 하도록 합시다. 자, 그리고 다음에 가져온 종목은 코롱 모빌리티 쪽 애들이었습니다. 코롱 모빌리티 우는 상매매로 진행이 돼서 가져왔죠.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만 일단 이 종목은 가져오게 됩니다. 근데 오늘 아침에 시가가 낮았잖아요. 오늘 마이너스 0.9% 출발이 되었는데 그래도 바로 치켜 세워주면서 바로 상한가로 진행은 되어줬죠.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놀다가 상한가는 안착은 됐습니다만은 이런 상한가는 이제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거죠. 적어도 오전까지는 봐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전이 넘어가버리는 시간, 오전이 넘어가버리는 시간까지는 오해는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도 뭐 수익은 30% 나왔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데이 쪽은 우리가 또 같이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? 데이 쪽은 우리가 전일에 14%라는 수익을 안고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. 같이 짝짓기 매매를 했잖아요. 그래서 다시 이걸 상한가에 붙여가지고 14%좀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놈도 아무래도 우순주가 시가가 안 좋으니까 이놈도 마이너스 5%대 출발했죠. 근데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죠. 상매매가 아니고 데이니까 이런 건 버텨볼 수 있거든요. 그 절반 정도는 뭐 그대로 다 보유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똑같이 보면 마이너스 5% 급등을 해서 상당 폭으로 올라가야 되죠. 고가가 26.8%니까. 그래 이런 거는 수익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상매매로 들어갔다면 일단 잘라내줘야 되겠지만 데이로 들어가서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 크게 아쉬울 것은 없는 종목이겠죠. 어차피 코롱 쪽 애들은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우선주가 또 대장주를 할 때는 흔들림이 심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지사거든요. 그래도 수익을 안고 넘어온 종목이라 오늘 그래도 최소 40에서 50%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. 코롱 쪽은 오늘 약간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둘 다 만족할 만한 수익은 준 것 같습니다. 다음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LK캠이었습니다. 금요일날 시장에 일찍 들어간 상종목 중에 하나였죠.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 기대감은 조금 아쉬웠어요. 정규 시장에서는 보면 시가가 5%에서 6%까지 갔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형태였지만 실제로 거래는 대체 그릇에서 벌써 출발이 돼버렸습니다. 얘는 아침에 보면 시가 4%에서 16%대까지인가 바로 치켜 세워주죠. 이렇게. 그래서 아침에 LK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고가가 16% 정도 갔으니까 적어도 15%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할 수 있는
예시를 주었죠. 그래서 LK캠은 대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규 시장으로 넘어왔지만은 정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쓰지도 못했다. 그래서 대체 시장에서의 수익으로 아마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래도 뭐 15%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데이 종목 보면 오늘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,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지 않았습니까? 마이너스 2%대인가 그렇죠. 마이너스 2%대가 그랬는데 오늘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10% 이상은 충분히 준 것 같아요. 예. 이 정도까지. 오늘 고점이 11.몇%였으니까 충분하게 10% 이상 수익을 준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 타이밍이 좀 여러 종목이 헷갈리는 바람에 좀 아쉬운 적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내추럴은 기본적인 수익은 잘 챙겨준 것 같습니다. 오늘 링크 솔루션도 좀 아쉬웠던 친구이기도 한데요. 오늘 고점이 28%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. 고점이 28%까지 올라갔는데 27점 몇 프로인가 올랐는데 상가를 유지해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. 유지해주지 못한 건 아쉬웠습니다. 오늘 시가 공략 종목으로 진행이 된 종목이었는데 꾸준하게 흐름은 참 잘 잡아주었죠. 그래서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시가가 1.1%였지 않습니까? 시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수익을 좋았다. 수익률 25% 정도 수익 나왔으니까 그 정도면 수익적인 측면으로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조금 2%가 부족했다. 상가까지 연결이 되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약간 남은 종목이기도 했습니다. 옵티코 역시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. 옵티코는 목요일날에도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시초가 공략 종목 잘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놈도 오늘 참 나쁘진 않았습니다.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. 전일에 의해서 전일도 수익, 오늘도 수익 나쁘진 않았습니다. 수익률 한 12%? 그 정도까지밖에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깔끔하게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진행이 돼서 불과 짧은 시간에 그 정도 수익을 줬으면 감사하다고 잘 챙겼어야 되겠죠. 오늘 진행은 했지만 청산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는 뭐 DYD 같은 종목이 있을 텐데요. 우리가 아침에 성부주로 아침에 장전에 9시 전에 일단 종목은 진행이 됐습니다. 시간차가 너무 짧았죠. 시간차가. 적어도 이런 종목은 한 5분 전에 미리 말을 고지를 하고 그리고 1분 전에 한 번 더 고지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땡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기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9시 시작 전에 바로 종목을 이야기했던 종목이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해버린 거라 일반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에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었을 거예요. 물론 경력자들은 순간적으로 대응은 가능했을 것입니다만 이 방송은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. 3초 정도의 시간차가 있으니까 좀 늦은 사람들은 5초 그런 마음가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분들 이걸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일부분의 사람들만 아마 디와이드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수익은 20% 정도 나왔습니다만 따로 정산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가 오늘 아침에 워낙 지금 보고 계셨겠지만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좀 많이 바빴죠. 바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쫓겨서 한 것 같아요. 물론 아침 장진의 시작은 됐습니다만 팀원들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. 그것이 좀 아쉬워서 오늘 수익 정산 처리는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NH스펙 32호죠. 이 종목 역시도 원하는 모습까지는 우리 한 기다려봤지 않았습니까? 기다려 보았는데 우리가 25%대와 20%입니까? 기다렸는데 일찍 내려오긴 왔어요. 일찍 내려왔는데 그 뒤로의 흐름을 이제 잡아주지 못했죠. 한 2번 정도의 반등은 주었어요. 이렇게 수익은 나오더군요. 5% 이상씩. 근데 우리 한 5% 보고 들어가려고 들어간 건 아니죠.
저것도 시가까지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 주지 못한 건 아쉬웠어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엄밀하게 수익을 따지면 10% 이상은 나왔습니다만은 다툼이 좀 있었던 종목이라 따로 수익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매매는 마친 것 같은데 사실 당일날 수익으로 치면 상당히 수익은 뭐 좋았습니다. 뭐 상지건설 120%, 에데임 25%, 고롱 30, 40, LK컴 15, 그 다음 종목 또 뭐 링크 같은 25% 따지면 수익률이 상당히 크죠. 상당히 큰데 제가 생각했던 매매의 타이밍이 조금 꼬인 종목들이 있어서 또 기대했던 만큼의 좀 아쉬운 종목들이 있어서 만족치는 않았어요. 수익률 5%면 좋은데 도대체 몇 프로를 먹어야 만족을 하려고 하느냐, 이렇게 뭐 벌써 오늘 수익률만 해도 거의 300% 가까이 되는데 200% 훨씬 뛰어넘는데 얼마만큼 먹어야 그러면 만족을 하느냐,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익률보다도 어떤 트레이딩 구조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진행했던 트레이딩 구조가 아기가 잘 맞아서 떨어지고 그 아기가 잘 맞아서 떨어지는 와중에서 나올 수 있는 정당한 수익, 그런 수익 구조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톱니바퀴 같은 구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톱니바퀴 약간 삐뚤어져 출발했죠. 물론 사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완벽한 트레이딩을 해나가기 쉽진 않은데 오늘은 수익률은 참 좋았는데 조금만 톱니바퀴를 잘 굴렸으면 조금 더 큰 수익을 뽑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다는 점이 트레이딩 관점으로선 아쉬웠다는 거죠. 수익률을 보면 뭐 수익률에 말을 할 건 없지만 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때 그 미세했던 그 시간, 그 0.5초, 1초, 2초, 3초의 그때의 그 순간들, 그때의 그 판단력, 그때의 그 실행력, 그때의 그 머뭇거림, 그런 것들을 다시 지금 또 생각하면서 추후에는 내가 이런 점은 이런 식으로 또 고쳐나가 봐야 되겠구나 라고 제 스스로도 또 묻기를 합니다. 이러한 복귀의 경우를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꾸준히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남들보다 더 빠르고 훌륭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된다는 겁니다.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보유 종목은 동양고속 가져갑니다. 그리고 현대약품 가져갑니다. 다 상매매로 가져갑니다. 바이젠셀 이놈도 정지 먹겠죠? 가져가고요. 삼성제약도 가져갑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4종목 가져가니까 또 흐름 보면서 하도록 하고 데이는 데이대로 내일 또 해보도록 하죠.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은 지표 상장주가 또 하나 있죠. 기회를 필두로 해서 또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 내일 시간 나실 때 히스토리를 보시면서 수중 보완할 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.